네, 이번 사연은 지방에 계신 분이 소액으로 서울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사연이 도착을 해서 우리 꼰대님과 제가 솔루션을 좀 이제 말씀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연부터 보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충북 옥천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10년 전 남편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고생한 남편을 대신해 이제 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실직 이후 수입이 없어지다 보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일이 있으면 조금씩 하다 없으면 그냥 쉴 수밖에 없는 남편. 언제나 당당하던 남편의 움츠러든 어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라도 정신 차리자 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고 당장 아이들을 키워야 하다 보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일을 하다 창업을 결심하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카페에서 나오는 수입으론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의 앞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고 서울로 대학을 다니는 아들에게 전세 자금도 보태줘야 하고 아이들 지원은커녕 당장 사업 대출금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자란 아이들에게 절대로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월세로 옥천에 거주 중이고 대전에 전세 낀 아파트가 있는데 매도한다면 2억 정도의 자금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다면 적은 이 돈이 어려운 우리 가족 미래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사연 유튜브를 챙겨보다 용기 내어 보냅니다. 우리 부부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사연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깐요. 이전에는 우리 아버님 혼자서만 이제 돈을 버셨다가 지금은 좀 그런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도 같이 일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자영업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또 우리 자녀분들까지 고등학생, 대학생이다 보니까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는 시점에 뭔가를 좀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분이 뭔가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은 이 식구의 정말 미래가 달려 있고 목숨이 달려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열심히 이분들의 솔루션을 좀 해결해 드리고 싶네요. 남편분이 10년 전에 실직을 하고 아내분이 이제 창업을 해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게 되는 이런 이제 좀 어려운 여건에 계신 가정이라도 부모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남부럽지 않게 뒷받침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절실한데 경제적 여건이 이제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좀 무겁고 속상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와중에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자녀분이 있고 또 앞으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 자녀분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연자분이 갖고 있는 이 가용한 자금 2억 정도가 이 가정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절실한 자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인제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제시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고 책임감을 꼭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권대님이 생각하시는 방법과 제 방법을 잘 들어보시고 좋은 이제 희망을 좀 가지셔서 죽은 희망의 사다리를 좀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은요. 네. 우리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우리가 공격이라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의 투자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꼽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아파트를 가지고서 재건축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억이라는 자금을 갖고 네.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사기가 네. 현실적으로 녹록지는 않아요. 그쵸? 맞습니다. 네. 어렵지만 저는 이제 이 재건축 중에서 1기 신도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1기 신도시 지역 중에서도 재건축이란 호재를 또 이 정도 금액으로 또 산다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만, 네. 이 재건축 호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 자체가 1기 신도시 안에서도 그 지역이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방어적인 투자도 할 수 있고 가장 수익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파트 투자가 인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고요. 네. 또 아파트를 투자할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느낍니다. 두 그렇죠. 번째로 아파트는 노후가 되면은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100% 개발이 됩니다. 그게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네. 특히나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네. 이 일기 신도시 5군데 지역의 노후 아파트들을 새 아파트, 신규 아파트로 바꾸는 개발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과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 보고, 시간이 짧게 걸리진 않을 거예요. 장기간 걸리는 그런 이제 사업이 되겠지만은 초기에 투자를 했을 때 높은 수익, 그리고 아파트는 그만큼 안전한 투자가 되니까 우리 이권대님이 아파트 투자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서요. 네,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2억을 가지고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2억을 가지고서 산다라는 건 굉장히 가성비 높은 투자가 될 수 있어요. 2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산이란 곳은 2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아직 있다라는 점이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2억으로 산다라고 해서 주변에 호재가 없거나 재건축이 안 되거나 이런 단지들이 아니라 2억 안에서도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요 위치는 위쪽으로는 후곡마을이고 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문천마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문천마을하고 이게 후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본적인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죠. 학원가를 모두 다 갖고 있으면서 이 지역에는 교통 어제가 GTX라는 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는 이제 일산선까지 연결돼 있는 신규 교통들도 개발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통 호재도 두 개를 갖고 있으면서 재건축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 높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6단지 기산 쌍용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매매 가격은 5억에 20평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세값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억에 3억 정도다 보니까 내 자금은 2억 정도 가지고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재건축에 대한 이 좀 가치를 보게 되면 현재 용적률이 160% 초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은 거의 용적률을 300%까지 쓸 수 있고, 또 300%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용적률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단지는 지금은 내가 이제 새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로 바뀔 수 있고, 또 교통 여건까지도 GTX라는 호재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또 한 군데 단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강선마을 쪽에요. 여기 4단지 동신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단지도 마찬가지로 주염역 인근에 있으면서 용적률 여기도 한 160% 초반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산 안에서, 서구 안에서 이런 문천마을 일대에서도 굉장히 좀 용적률은 낮으면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2억 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단지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충분히 좀 미래를 맡겨볼 수 있을 만큼의 투자 가치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게, 네. 일단은 킨텍스 주변에 보면은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섰을 때 34평 기준으로 이게 한 15억에서 한 16억 이상 정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입지적인 차이를 고려한다면은 여기는 한 13억에서 한 14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다. 음. 근데 지금 현재 아파트가 5억이니까, 네. 그쵸? 그러면은 추가 부담금을 예를 들면 좀 낸다고 하더라도, 뭐 네. 3억에서 4억 정도를 낸다 하더라도 실제 투자 금액이 한 8억에서 9억 정도 투자를 해서 14억 정도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은, 네. 게다가 지금 현재 용적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일기 신도시 5군데 중에서 음. 평균 용적률로 봤을 때 가장 낮다 보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가장 높은 수익 사업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권대님 설명이나 이 솔루션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네. 저도 혹하는 음.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시청자분이 서울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갖고 투자하기에는 아파트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빌라를 투자하더라도 이미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 있는 재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들은 투자 자금이 3, 4, 5, 6, 7억 정도 이상의 돈이 현금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덜 알려졌고, 또 그렇지만은 주변에 개발이 많이 진행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데, 개발 구역으로 이미 진행됐거나 또는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 이미 이제 많이 가격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되지 않아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건, 첫 번째가 일단 입지가 좋아야 된다. 입지가 꼭 강남 같은 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을 입지가 좋다고 하고 교통 여건도 좋은 데를 입지가 좋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그 역세권에 있는 곳을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서울의 절반의 인구는 아파트에 살지 않기 때문에 노후 빌라에 살던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면 아파트는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규 빌라를 삽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이 있는 빌라를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빌라를 투자를 한다면 가장 안전하게 가격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돈을 버는데 왜 버냐 하면은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신규 아파트가 10% 이하입니다.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도 빌라가 서울 전체 빌라의 신규 빌라가 12%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역세권에 있는 빌라들은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하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면서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부셔지고 멸실이 되다 보니까 점점점 빌라 숫자는 전체적인 절대수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입지와 역세권 신규 빌라를 세 가지 요건만 갖추고 있어도 개발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가격이 오르는데 여기다가 개발 호재까지 있다면 충분히 더 높은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권건대님, 네, 이제 여기에서 입지 역세권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네, 신규에 있는 빌라잖아요. 네네. 근데 신규에 있는 빌라를 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현금 청산이나 이런 것 좀 겁내하시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현금 청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재개발의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은 현금 청산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네. 내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되어 있는 정부 주도의 개발은 거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이나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개발하는 민간 재개발이 진행될 거고 네. 이런 지역들은 구역 지정되기 전까지 지어진 것들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험을 낮추고 투자 가치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건대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신축 뭐 이런 거 상관없는 지역으로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축을 사도 괜찮은 그쵸. 지역을 알려드릴 건데 네. 지역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요. 네. 저는 이제 도심권에 가장 가까운 지역들 중에서 이 용산과 약수동 일대나 네. 신당동 일대가 이 도심의 가장 넓은 지역, 상업 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인데 이 용산은 가격이 넘사벽으로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른쪽 편에 있는 신당동이나 약수동 일대의 더블 역세권 주변 지역이 현재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가 더블 역세권이고요. 주변에 보면은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일반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반 민간 재개발,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 동네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인 요 사이사이 지역들이 있죠. 아직까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 요런 지역들도 이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주변이 개발되면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개발을 하고 싶겠죠. 네. 게다가 이미 이제 이렇게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아직까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향후에 개발이 된다면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이런 지역들을 미리 투자해 놓는다면 좋거든요. 네. 이런 지역의 가격은 이제 투룸의 기준으로 역세권에 있는 신규 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한 4억대에서 5억대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세를 이용한다면은 한 2억 정도의 실투자 금액으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보니까 바로 옆에 동대문이 있네요. 그렇죠. 예, 동대문 쪽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희도 서울 이 도심 중심 주변 지역들을 보면 임대차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지역들이잖아요. 여기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를 잘 모르시는 지역 분들도 신당동 하면 여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인데라고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곳들이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적인 안정성이 입지가 좋다 보니까 있다라고 보고, 또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더블 역세권들이 위아래로 있네요. 그러니까 이 더블 역세권을 이제 이렇게 많은 지역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지역은 교통 여건이 되게 우수한 곳이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성, 개발 가능성, 수요, 그 희소성 이런 것까지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투자할 때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강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비해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재개발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남은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없는 곳이라고 아예 본인 스스로가 담장을 세워버리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다 보니까 틈새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일단은 강남구에 비해서 서초구가 발전상이 좀 더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서초구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두 번째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개발 구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 두 개 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를 이미 했고요. 그래서 이 이주 수요에 의해서 이 지역 인접해 있는 지역들의 빌라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네. 나머지 지금 현재 한 3개, 4개 구역들이 아직까지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주 수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향후에도 이주 수요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강남 서초 중에서 서초구에 있다라는 건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역세권에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신규 빌라를 투자를 한다면 지금 이제 이 땅 가격이 평당 6천만 원대에 있다가 지금 한 평에 8천만 원대를 지금 호가하고 있고 향후에는 1억 이상으로 올라갈 걸로 시장에서는 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6천만 원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네. 8천만 원 1억에 짓게 되면은 재개발이 직접 되지 않아도 이 지역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보다 안전하게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은 흔치 않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의 탑 오브 탑 클래스 지역이다라고 보고 또 주변 지역에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신규 주택 쪽으로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노후주택에 살고 대부분 다가 세입자분이에요. 네. 근데 나와서 다시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임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거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매수를 해서 네. 왜냐하면 세입자로 살면서 이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빌라 가격이 너무나 넘사벽으로 오르는 걸 실감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게 느낍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다시 들어갈 수 없다면 거주를 나와서 해결하는데 전세나 월세나 매매 중에서 매매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수요가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가치 상승이 동반해서 수요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이 주변에 호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주변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일단은 정부사 부지가 개발이 되죠.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차고 그렇죠. 들어가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내방역 역세권 주변에 고밀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주변 지역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완성된 아파트가 있고 또 이 방배역 주변 지역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인접해 있는 지역들도 우리도 추진해볼까라는 생각들과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미리 투자해 놓으면은 자, 입지 좋고 역세권의 신규 빌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로주택이라는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굉장히 낮아도 블록별로 이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 보니까 기대감에 의한 가치 상승 또 실제로 가로주택이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된다면 대단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강남 서초만큼 안전한 지역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지역 그리고 살기 좋은 인프라를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의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높기는 한데요. 한 6억 한 8천만 원 정도 투룸 기준으로 신규로 이렇게 되는데 전세가 한 4억 5천만 원 정도 이상에서 5억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2억 원 내외 정도의 자금으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신당동 지역과 이 방배동 지역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 여건이 좋은 역세권의 신규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이 입지는 그냥 강남 서초의 입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내방역 주변 지역은 강남권이나 서초에서 다른 지역은 없는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강남 안에서 지금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곳이 이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강북 지역들도 보게 되면 꼭 재개발하는 지역 주변 지역들이 개발이 되는 거지
보면 생뚱맞게 되는 경우들을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가 이렇게 개발 구역이 많다는 얘기는 네. 주변 지역도 그런 요건들을 충분히 잘 갖추고 있는 곳들도 그렇죠. 많고 전체적으로 넓은 지역의 노후도를 채우지 않았더라도 가로주택처럼 작은 블록 단위로의 개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보면은 강남은 재개발이 안 음. 돼요. 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 많은 분들 중에 소수가 선점 투자를 한다면 안전하게 수익도 얻으면서 또 나중에는 길게 보면 개발 가능성까지 있고 우리 사연자분처럼 대단히 소중한 투자 자금을 강남이라는 데를 투자했을 때 아파트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시거나, 불안하거나 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이권대님과 제가 2억이라는 소액 자본으로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낮고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 투자라는 걸 이권대님이 설명을 했고 저는 작은 자본이지만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재개발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지만 입지가 좋고 또 많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주택을 역세권에다가 잘만 투자한다면 충분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사연자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어느 방법을 선택하셔도 충분히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다시 메일이나 메시지를 주시면은 보충해서 설명드리고 끝까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